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어느덧 정보통신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처리 시험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힘차게 이번 시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뉴미디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 뉴미디어의 종류 살펴볼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의 개념과 멀티미디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미디어라고 하는 게 뭔지. 자, 이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미디어 기술과 과거에 있는 미디어 기술과 그 다음에 새로운 전달 수단이 합쳐져서 우리가 뉴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과거의 미디어 기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미디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새로운 전달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뉴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자, 최근 우리가 지금 현대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있어요? 뭐 컴퓨터도 많이 쓰지만 컴퓨터도 있고 그다음 또 뭐 많이 써요? 스마트폰.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으면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또 이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컴퓨터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현대의 새로운 전달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대의 새로운 전달 수단과 과거의 미디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를 새로운 전달 수단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뉴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들어진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뉴 미디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특징이라 그러면 정보 교환의 대용량 및 고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정보 주고받고 하는데 용량의 한계가 예전보다는 어때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어떤 미디어 정보, 그러니까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속성. 자, 통신 속도는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그런데 그걸 동시에 이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필요한 사람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비동기성.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쌍방향성. 쌍방향성이라는 말도 서로 주고받는다. 상호작용성. 요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탈대중화. 자, 대중화 그러면 획일적인 방법으로, 획일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개성이죠, 개성. 개성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표현하고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탈대중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의 특징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뉴미디어 매체, 이런 것으로는 이제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자, 우선 첫 번째 케이블 TV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우리가 흔히 케이블 TV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케이블 TV는 이제 원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했던 지역 공통 안테나 TV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 TV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케이블, 뭐 동축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광섬유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서 다수의 채널이 TV 방송 채널이 고속으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게 바로 케이블 TV죠. 케이블 TV. 자, 그래서 많은 채널을 이용을 해서
가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시스템. 이게 케이블 TV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케이블 TV 요즘 가정에서 많이 이용들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케이블 TV 보면 하나의 케이블선을 통해서 여러 개의 다수의 채널이 고속으로 전송이 돼서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케이블 TV가 있고, 자, 그 다음에 HD TV가 있어요. 자, 이 HD TV는 주사선이 1125개인 고품위 TV, 즉 고화질 TV예요. 고화질 TV. 고화질 TV.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TV에서 보던 화질보다 더 고화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HD TV라고 하는 거예요. 고화질 TV. 이 주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 TV를 보면 이 TV의 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나기 위한 작은 점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식별이 안 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화소라고 해요. 화소. 이런 점들을.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의 선을 이루거든요. 이걸 주사선이라고 그래요. 주사선. 그러니까 화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선. 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선. 자, 이것을 우리가 주사선이라고 해요. 주사선. 그런데 이 주사선을 계속 여러 개, 수많이 두어서 화질을 굉장히 좋게 만든 게 바로 HD TV라고 하는 거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그 주사선의 개수가 1125개인. 자, 어느 때는 요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좀 약간 심하긴 했지만. 그래서 주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하나의 선.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의 개수를 이렇게 쭉 해서 1125개의 선으로 구성된 고화질의 TV. 이거를 HD TV라고 하더라 이거죠. HD TV. 자, 그래서 HD TV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PTV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IPTV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매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제공되는 양방향의 텔레비전 서비스를 우리가 IPTV라고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인터넷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방송국에서 보내오는 것을 내가 보기만 했잖아요. 자, 그런데 IPTV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요청을 하면 그걸 이제 보여주고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양방향성 텔레비전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사용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국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보내주면 내가 그 시간대를 놓치면 나중에 방송국에서 재방송으로 보내기 전에는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IPTV는 지나간 방송이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때 보고 싶을 때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IPTV. 자,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망을 이용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TV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TV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TV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IPTV라고 하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양방향성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IPTV라고 한다. 그래서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대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IPTV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VOD가 있어요. 자, 이 VOD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고 하죠. 비디오 서비스. 자,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입자가 시간에 관계없이 특정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VOD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IPTV에는 이 VOD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VOD라고만 한다면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전화선이나 또는 어떤 동축 케이블 자, 이런 것 등을 이용을 해서
이 가입자가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요청을 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IPTV는 이 VOD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IPTV는 인터넷망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인터넷망. 알겠어요? 자, 그래서 더 많은 서비스를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다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 그러면 VOD는 전화선 또는 뭐 동축 케이블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거고, 이 VOD 기능까지 포함된 게 이제 IPTV죠.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VOD 같은 경우는 마치 VCR을 자유로이 조작하듯 시청 중에 플레이나 뭐 대감기, 일시정지, 녹화 이런 것 등을 다 지원하더라 이거죠. IPTV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텔레매틱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텔레매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통신과 정보 처리를 결합한 새로운 비전화계. 그러니까 비전화계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단말 장치에 의한 통신 서비스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이 통신과 정보 처리가 결합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바로 텔레매틱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와 그 다음에 무선 통신 기술과 결합됐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뭐 교통 정보를 우리가 차 안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일기예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비전화계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통신과 정보 처리를 결합한 새로운 비전화계 단말 장치에 의한 통신 서비스를 우리가 텔레매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텔레메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회선이 사용되지 않는 심야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공중 시스템이나 시설 시스템을 검침하는 서비스를 얘기해요. 검침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이용을 하기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이 회선이 사용되지 않는 심야 시간에 이런 시스템들을 검침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텔레메터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공의 어떤 사이트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든지 이래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있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점검을 한다 그죠. 자,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텔레메터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텍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디오 텍스. 자, 요거는 핵심이 이거예요. 전화와 텔레비전의 연결. 전화와 텔레비전의 연결, 그럼 뭐 떠오르세요? 전화. 서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건데, 그게 텔레비전과 연결이 돼 있대. 그러면 결국 얼굴을 서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화상전화를 연상하시면 돼요. 화상전화. 자, 그래서 전화와 텔레비전의 연결에 의한 정보 서비스 형태를 얘기를 한다 이거죠. 전화와 텔레비전의 연결, 단말기하고 전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비디오 텍스라고, 비디오 텍스. 자, 그래서 화상 정보가 축적된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TV 수신기나 공중전화망에 연결을 해서 사용자가 화면을 보면서 상호 대화 형태로 각종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를 비디오 텍스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전화와 텔레비전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비디오 텍스. 자, 비디오 텍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텔레텍스트가 있어요. 자, 텔레텍스트. 자, 이 텔레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TV 전파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TV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문자나 도형 정보를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상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우리가 텔레텍스트다 이거죠. 자, TV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TV를 이렇게 보면요. TV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단에 뉴스 특보 해가지고 어떤 정보 나오죠. 그죠? 문자 형태로.
또는 도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가 TV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텔레텍스트예요, 텔레텍스트. 알겠어요? 자, TV. 다시 말씀드리면, TV가 있다. 그러면 뭐 뉴스, 뭐 특보. 그러면 밑에 이렇게 화면 지나가면서 글자 나오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텔레텍스트다, 이거죠. 아셨죠? 자, 텔레텍스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HS가 있어요. 자, 이거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 요걸 기억을 해주시는데, 자, 요거는 전자메일 서비스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전자메일이에요. 전자메일 서비스의 일종으로 컴퓨터의 축척 처리 기능을 이용을 하여 통신수단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통신수단별 번호만 알면 어디서나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통신수단에 관계없이, 이 얘기는 예전에는 컴퓨터만 가지고 어떤 메일을 이용을 하고 했다면 요즘은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통신수단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MHS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MHS 요 기술은, 요 서비스는 우리 그 교환 회선 중에서 메시지 교환 방식 있죠. 메시지 교환 방식.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그래서 메시지 교환 방식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 요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뉴 미디어 매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우리 교재는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도 이제 하나의 뉴미디어 매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SNS, 우리 많이 쓰죠. 그죠? SNS를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뉴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멀티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개. 이런 말이죠. 복수. 다수.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뭐 단순히 문자, 숫자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멀티미디어라 그래요. 알겠어요? 자, 요거 하나하나는 모노예요, 모노미디어. 자,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의 미디어 기술들을 통합한다 이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다 통합하고 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거를 우리가 멀티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자, 그러면 이런 멀티미디어 기술은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이런 용량을 줄여주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지죠. 요거는 이미지. 정지 영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죠.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를 압축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종류를 알아두세요. 종류. 정지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압축하기 위한 기술로는 뭐가 있는지, 요 종류를 알아주시는데, 자, JPG라고 하는 게 있고요. JPG는 정지 영상 압축의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 그래서 이미지 파일들을 보면요, 파일명 있고, 그 다음에 점 찍고 확장자가 JPG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 JPG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바로 JPEG라고 하는 기술에 의해서 압축된 이미지 파일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JBIG라고 하는 정지 영상 압축 기술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정지 영상 무손실 압축의 국제 표준이다라고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거죠. JPG. 자, 그 다음에 MHEG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멀티미디어나 하이퍼미디어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 페이지를 보면요,
이 한 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글귀라든지 어떤 이미지라든지 해서 보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와 또 다른 페이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열리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페이지를 하이퍼미디어라고 그래요. 이런 기술, 연결하는 기술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나 하이퍼미디어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지 영상을 압축하는. 그래서 정지 영상 압축 기법 그러면 JPG가 있고요. 그 다음에 JPIG가 있고 MHEG가 있고 종류만 알아서 종류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JPG하고 또 많이 쓰는 게 GIF죠. GIF 이미지 파일. 요것도 역시 정지 영상 압축 기술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지 영상 그러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그런 기술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이런 정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종류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압축 기법이 있어요. 자, 동영상 파일도 역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보낼 수는 없고 압축하기 위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MPEG가 있어요. MPEG. 이것도 동영상, 비디오죠. 비디오, 동영상 압축 기술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H.261도 있고, 그 다음에 DVI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AVI도 있고요. AVI.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영상 압축 기술이죠. 동영상 압축 기술. 자, 여기서 MPEG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 압축의 국제 표준인데, 자,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MPEG-1은 초기에 쓰여지는 압축 기술이고, MPEG-2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용량이 큰 그런 어떤 미디어, 동영상을 압축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고, 그래서 HDTV 수준의 화질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MPEG-3도 있어요. 3도. 근데 이 3은 나중에 MPEG-2에 합병이 돼서 그냥 MPEG-2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EG-4 요거는 이제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화상 통신을 위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동영상 압축 기술의 종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MPEG가 있고요. MPEG. 요거 종류만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니까 MPEG 시리즈들은 전부 다 동영상 압축 기술인 거예요. MPEG. 자, 그 다음에 H.261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상 전화나 영상 회의용 동화상을 압축하고 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DVI. 자, 요거는 이제 디지털 TV를 만들 목적으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VI. 이런 것도 있다고요. AVI. 이것도 역시 동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AVI도. 자,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기술이죠. 자, 그래서 동영상을 압축하는 기술에는 뭐가 있냐? MPEG 시리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DVI라든지 AVI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정지화상 압축 기술하고 이제 섞어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정지화상 압축 기술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동영상 압축 기술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류를 알아두시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고품위 TV, 그러니까 HDTV의 주사선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데 이 주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TV를 보면 TV 그 색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미지를 표현하고 하기 위한 이 점들이 있는데 이걸 화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소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 선, 이걸 주사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 몇 개냐면 1125개라고요. 1125개.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는 수밖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을 한다. 인터넷망을 이용을 한대요.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그래서 시청자가 자신이 편한 시간대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뉴미디어는 뭐냐? 자, 인터넷망을 이용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IPTV죠, IPTV. 맞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가입자가 시간에 관계없이 특정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마치 VCR을 자유로이 조작하듯 시청 중에 플레이나 대감기, 일시정지, 녹화 이런 것 등이 가능하도록 한 뉴미디어 서비스를 뭐라고 하느냐? 자, 이건 뭐예요? VOD입니다. VOD,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알겠어요? 자, 이 VOD하고 IPTV하고 이 차이점이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인터넷망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VOD의 기능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인터넷망을 이용을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IPTV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VO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VOD. 아셨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은 텔레비전과 전화의 연결. 자, 텔레비전과 전화가 연결되었다. 그래서 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겠어요? 비디오 텍스트. 알겠죠? 자, 1번의 텔레텍스트라고 하는 거. 요건 뭐예요? 요거는 TV에 문자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뉴스 속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이 텔레텍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있죠?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이 합쳐진 거를 텔레텍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지금 없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텔레비전과 전화를 연결해서 보면서 서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비디오 텍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텔레매틱 서비스가 뭐냐 이거죠. 텔레매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비전화계 단말기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텔레매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통신과 정보 처리를 결합한 새로운 비전화계 단말 장치에 의한 통신 서비스를 텔레매틱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그래서 뉴미디어 매체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6번은 TV 화면과 화면 사이의 수직 귀선 시간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전송하는,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문자나 도형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속보라든지 이런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텔레텍스트라고 한다 했잖아요. 텔레텍스트.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메시지 통신 시스템 MHS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건 메일 생각하시면 돼요. 메일. 그래서 전자메일의 일종이고 패킷 교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랬는데, 이 교환 방식 중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메시지 교환 방식. 알겠어요? 패킷 교환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나눈 게 패킷인데 이 MHS에서는 패킷이 아닌 메시지 교환 방식을 이용을 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축적 처리 기능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패킷이 아니다고요. 메시지 교환 방식을 이용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문자나 숫자 정보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여러 가지 미디어 형태의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기술을 뭐라고 하냐? 이런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면 멀티잖아요. 멀티.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멀티미디어죠. 멀티미디어 기술. 알겠어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자, 그리고 이제 9번은 다음 중 동영상 압축을 위한 기술, 동영상 압축 기법 찾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정지 영상이죠. 정지 영상. 그죠? 자, 이 MPEG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동영상 압축 기술이죠. 맞아요? 그 외에 뭐 H.261이라든지, 뭐 DVI라든지, 그 다음에 AVI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은 다음 중 정지 영상 부호 표준. 그러니까 정지 영상에 대한 압축 기술이 뭐냐 이거죠. 자, 뭐예요? 자, 이거는 동영상이죠. 동영상 압축 기술이고. 자, 요게 바로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이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외에 뭐뭐 있어요? 요거 외에 JVIG라든지 MHEG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정지 영상 압축 기술. 자, 여기는 JPG. 요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다음 중 디지털 미디어 전송 방식에서 동영상을 압축하기 위한 기법. 자, 역시 동영상 압축 기술이 뭐냐 이거죠. 자, JPG. 요거는 정지 영상이고요. 정지 영상. 자, 그 다음에 MPEG. 요게 바로 동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MP3라고 하는 거. 여러분 MP3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오디오 압축 기술이죠. 이거는 오디오. 음악 파일이죠. 음악 파일. 오디오 압축 기술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필기 모든 과목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루하지는 않으셨나요? 자, 내용이 다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문제 역시 열심히 푸시면서 내용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